그 대장동 5명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뜨거운 지금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야 이거 핸들링 잘못하면 정성호 넘어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나겠다. 하는 방어선을 굉장히 강력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노만석 대행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검찰을 욕할 거는 없어요. 네. 검찰 뭐 이럴 거 하루 이틀이었나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정치 검찰이라고 욕했다고 네. 한다면 검찰을 욕할 게 아니라 정치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정권을 욕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노만석 대행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찌질합니다. 아니 이 인터뷰를 보니까 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지금 전화를 다 받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금씩 새어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걸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검찰총장은 경영자라기보다는 일선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외압과 외풍을 막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 사람은 경영자의 입장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이번 정권의 눈치를 봤어요라고 하는 그 자백을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만석 대행은 지금 뭐 오늘도 연차를 냈나 지금 두문불출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항소 포기가 이 정권 붕괴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굉장히 세게 보시대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 그러니까 내 정권 우리 대통령에게 연관되는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 대행은 정치 검찰이 아니라 올바른 검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사법 개혁 무슨 명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개혁 이번 대장동 일당 중에 한겨레 기자에게 돈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항소 포기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국정도 명분을 얻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노만석 그 대행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대검 과장들 면담을 하면서 경위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야 지금 형도 힘들어. 형이 욕심 있는 사람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진수가 즉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아 이거 항소하면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 이제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어저께 이제 장원준 씨도 분석을 했지만 이런 거죠. 검찰이 이런 그림이 있어. 장고 끝에 항소 포기. 아니면 그냥 바로 상고 포기. 네. 아니면 그냥 직권으로 상고 포기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있으니까 골라서 해. 네 가지 줄까? 뭐 세 가지 줄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딱 노만석 대행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모두가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게 천기누설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 자기가 신중히 판단해달라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거 수사지휘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지금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항소 포기하는 내용으로 3가지 선택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차관이 친구야 통화 가능하니? 라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의 개입, 법무부 장관의 개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쫙 그냥 놔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조건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너 한 대 맞고 항소 포기할래. 2대 맞고 포기할래. 맞습니다. 3대 맞고 포기할래. 아니면 저는 노만석 대행이 뭘 받았나. 아니면 뭐 가족들 중에 이 정권에게 취업 내지는 혜택을 받을 부분들이 있는 건가?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이 네. 지금 추징하지 결국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와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와 협의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성호 장관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는 바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조선일보 직원입니다. 우리 상급자인 국장님한테 국장님 저 휴가 좀 쓰겠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연차인데 그냥 쓸게요. 아하
신중하게 생각해. 아니 좀 이 느낌이 없어 지금 분위기 여기? 그러니까요. 아 지금 휴가 갈 때인 것 같지 않지 않? 아니 지금 그런 얘기 안 해도 아니 난 지금 무슨 말 못하겠지만 생각해. 좀 생각해봐. 그러면 휴가 쓰지 말라는 얘기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배님? 공기가 이상한데? 신중하게 생각해봐. 누가 이제 그 말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런 뭐 제보를 하나 받았어. 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방송 전에 이계인 총장님한테 네. 이런 얘기인데 내가 한번 이거 좀 해볼까? 그랬더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약간 참고만 하는 거예요. 네. 저분은 뭐 저한테 뭐 큰 영향 미칠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박은주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박은주 국장님이 신중하게 그 생각해 보지 이러면 이제 사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더군다나 그거를 만약에 이 조선일보에 사장님이나 편집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신중하게 그럼 이제 그거는 해보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처음에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명시적인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수사지휘권 발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만 서면으로 발동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 지금 아마 그 천정배 장관 때랑 추미애 때랑 그 두 번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사실 부당하게 행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그 중에 하나는 전 이거였을 거라고 봐요. 차관이 그 총장 대행한테 얘기한 것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안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야. 네. 라는 것이 저는 이제 들어 있었다고 보고 그럼 도대체 노만석 대행이 무슨 뭐 받을 게 있었냐 취업이나 뭐 특혜 받을 게 있었냐 저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취업 특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잖아요. 그렇죠. 대행은 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내년 9월에 이제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그 전까지 당신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어. 또는 아니면 공소총장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나는 경영자니까 경영자는 승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이 당연히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이랑 또 뭐 법무부의 관계를. 관계도 있고 이런 얘기를 스스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이 많은 분인가 아니면은 어떤 훗날 어떤 일이 터졌을 경우에 자기가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말로 검찰에서 이 정도 급에 올라가는 분들은 뭐 정치적인 판단력 이게 없는 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마치 주책바가지처럼 이런 얘기를 슬슬 풀고 있다. 저는 여기에도 어떤 노림수는 있을 것이다. 판단력이 없는 분 같아요. 제가 여쭤볼 때. 그렇죠. 네, 자 우선은 그 인터뷰 보니까 무죄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유죄가 나와서 안도했고 그래서 항소 포기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다 자기는. 그렇죠. 아니 이게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부재하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정치적인 판단력이란 게 결국 민심을 판단을 하는 거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첫째 둘째는 이렇게 지금 저는 이런 일 처음 봤어요 진짜. 이른바 검란 이런 게 발생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행이지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술술술 다 얘기하고 내막을 다 자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아까 표현하신 뭐 찌질하다 이런 표현이 그래도 총장 대행까지 된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동네 아저씨 같은 구수한 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니까. 아니 집에서 이렇게 술 드시다가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장면도 취재진한테 사진이 포착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국민들한테 그래도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를 3번을 얘기를 할 거면 아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호 법무장관이 왜 발동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알아서 기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일인데 그런 그 오명을 자기도 받고 싶지 않았을 거고 정권에 부담이 된다 생각했을 거고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마다 정권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천정배 때도 그랬고 추미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심어놓은 친구들이니까 차관도 그렇고 뭐 중앙지검장이나 뭐 총장 대행이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런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먹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오판한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이제 오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저는 검사도 되게 순한 것 같아요. 검사들이 자기들 조직을 자기들이 사실은 그 명운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건 뭐냐? 이거는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정의, 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25명 중에 16명인가가.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예.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반발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관계 다 틀린 거거든요. 이게 참 수사지휘권 이게 발동 안 한 게 이게 사실 기업 배임 사건도 아니잖아요. 공적인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사실 개인의 재판이고 개인과 연관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면 너무 이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되게 단견이었던 거죠. 그거는 네. 오히려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서 나오는 그 후과나 파생되는 그 아주 악영향을 생각을 못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태 벌이고 나서 12시 여의도에서 치맥하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지 네. 아니면 진짜 그냥 뭐 괜찮겠지라는 그 안이함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죠. 저는 근데 이제 민주당 반응이 또 재밌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요걸 이제 자제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거는 항명이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조작 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도이치 그 수사 명품 가방 수사 때 출장 조사까지 가서 무혐의 결론을 냈을 때는 검사들 왜 조용했나?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했을 때 검찰 여러분은 왜 침묵했나? 남욱은 말이야 지금 말로 하기 어려운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냐? 너네 검사들 정의 검사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 답변하라.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자세에 나는 지금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하셨답니다. 김건희 여사 묵살시켰으면 여기도 대장동 일당도 묵살시켜도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수사팀과 공판팀 검사들이 자기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실명을 대놓고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 이 서슬퍼런 정권에서 자기의 어떤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좀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되게 정의로운 검사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기현 판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냈어요.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를 합니다. 근데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해요. 그럼 항소 자제했다고 또 박수 쳐줄 일입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특검 끝에 어쨌든 무기징역 받을 거면 20년 선고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도 항소 포기하면 항소 자제했다고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도어 스태핑 때 정성호 장관은 이 대장동 수사는 잘된 수사고 잘된 재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조작 기소래요. 맞아요. 아니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그 공소에서의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그 재판을 넘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성호 장관은 그 잘된 재판이고 잘된 수사라는 겁니다. 법무장관이 지금 그게 잘된 재판 잘된 하나만 하셔야죠. 하나만. 일단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야 이거 조작 기소라고 할 거냐 아니면 잘된 재판이라고 할 거냐 우리부터 말부터 좀 맞추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든가. 네. 근데 지금 정청래는 대장동 그 수사 검찰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를 할 것이다. 검사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검찰이 옷 벗고 나가면 정관 예우받고 떼돈 버는 것도 맞겠다. 그게 이제 법 왜곡죄 그잖아요. 네. 그 입법해서 우리한테 맞습니다. 불리한 기소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형사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분 이분의 참 그 언어의 수준도 참 너무 저질이구나 저는 느꼈는데 민주당을 호구로 아냐? 네, 항명 검사 있죠. 가만 안 둘 것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을 검찰이 호구로 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민주당이 검찰을 호구로 한 그렇죠. 것이 검찰이 민주당을 호구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정권은 항상 검찰을 주구로 생각해요. 주구. 우리는 정의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검찰이지. 그런데 실제로 또 문재인 정부 때 정치 검찰이 가장 성행했었던 것이 그때 독직 폭행 사건도 있었고 검언 유착 사건도 있었고 가장 자기들이 그렇게 부려먹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다 일선에 복귀해 있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들 이익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혁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호구로 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을 호구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보수 정부 때도 검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검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고 그러면서 청문회도 나오고 뭐 이제 이랬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정부 때는 왜 검찰과 이런 충돌이 없느냐? 보수 정권은 검찰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뭐 인사 조치해가지고 어디 뭐 지방으로 보내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여주지청장으로 갔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검찰은 항상 우리 편이어야 되고 우리의 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고 니네 우리를 호구로 하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식의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자 우습게 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저께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노만석 대행이 휴가 내고 출근 안 했잖아요. 네. 그 법사위에서 멍청한 놈이라고. 왜냐하면 사실 노만석 입을 통해서 뭔가 줄줄줄줄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멍청한 놈이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황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아니 이게 입만 잘 봉했으면 좀 이렇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내부 단속하고 검사들 그냥 좀 야야 좀 기다려봐 뭐 하고 윽박지를 수 있었는데 이 왜 이 멍청한 놈이 휴가 내고 일을 이루고 있느냐. 다 받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는 뉘앙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만석도 이제 혼자 죽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검찰청법에 의거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시를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은 그렇게 검찰총장을 이제 이게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두로 이렇게 외압을 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밝힐 수 없으니까 일단은 휴가 써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숨었다가 야 이거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언론사 한 명을 한 번씩 전화받으면서 나 사실 3가지 조건 받았는데 그게 항소폭이었어요. 시작해가지고 법무부와 이 정권이 했었던 외압의 증거들을 조금씩 좀 꺼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노만석 대행도 혼자 죽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녹취 내지는 녹음 내지는 각종 증거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고위직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짬밥과 노하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부도 분명히 긴장해야 된다 이거. 저는 이게 이번에 문제가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는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폭발하지 않고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정권 말기로 가거나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저는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분명히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 사법 처리를 받게 될 때 내가 어떤 논리를 댈 것이냐. 그러면은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미리 저는 니주를 깐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리 앞서서 저는 여지를 지금 계속 풀어내고 있다. 저는 훗날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런 포석을 깔아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70년생이니까 90년대 후반쯤 아마 검사 임관했을 거고 천정배 사태, 추미애 사태를 다 본 사람이죠. 그럼요. 경험을 다 봤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런 직감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으라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까지 받게 돼 있는 거고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검사의 사무에 대해서 지휘하는 거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수사지휘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뽑을 때에도 다 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후보 추천 받고
그러고 임기 보장하고 그러라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도를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다 정면으로 부정하고 다 위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가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이걸 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천정배나 추미애 때도 당장 정권이 막 붕괴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게 다 이제 엄청난 균열을 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결국은 그 최혜병 사건 대통령이 경로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판박이죠. 예. 그래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라고 하는 요 그 순직해병 사건, 그 다음에 또 쿠팡 사건. 요것과도 쿠팡 사건은 이제 인천지검에서 부천지청이죠. 여기서 이제 쿠팡 풀필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팡. 여기랑 이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갖고 이 상관이 야 걔들은 크게 문제 없는 거잖아라고 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었다라고 하는 건가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 최상병 사건은 지금 특검도 들어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요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라면 결국은 이 항소 포기 이 사건에서의 정성호 혹은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명이 지금 둘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개 사건이 아니라 하필이면 대장동 사건이고 그 대장동의 최고 결재권자인 도장 찍은 사람은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리한 내지는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그 문화를 없애고자 하는 그 기조는 알겠는데 왜 그게 하필 이재명 대통령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교로운데 지금 노만석 대행도 그렇고 법무부에게 의견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정권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압박과 지시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아니 그리고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면서요. 대장동. 그러니까. 부실 수사, 기억나죠. 저축은행 부실 수사 때문에 그 시드머니로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뭐 부실 수사 때 커피 타줬네 뭐네 지난 대선 때 그 난리 쳤던 건 아닙니까? 그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항소를 유지했었어야죠. 그렇죠. 항소를 더 하려고 했었어야죠. 이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본인이 설계한 단군일의 최대 치적의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 아니 항소를 왜 안 했냐라고 타박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정권과 이 정권이 나서가지고 잘된 재판이고 잘된 수사이며 추징은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게 민주당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모르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항소심이 안 열리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소심이 열립니다. 그렇죠. 열려서 피고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은 다투게 돼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좋아질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피고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못 다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 양쪽이 링에 또 가는데 한쪽은 손발 묶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경기가 열리게 되는 건데 저는 언젠가 이 문제가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당장 있지 않으면 훗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들어간다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9월 30일인가 26일인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한 달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장관한테 그때 그 녹취 그 장면도 영상도 쭉 봤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다그치다시피 쩔쩔매더라고요 장관이. 그러니까 되도 않는 기소를 검찰이 해가지고 그리고 무리하게 상고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 9월 20일입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그 장면 이거 뭐 명시적인 지시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럼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서관들 인사인데 민정수석 밑에 봉욱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이 3명인데 공직기강 그다음에 민정 또 뭐 하여간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 이런 일 하라고 보고 받아가지고 이런 일 하라고 그 사람들 비서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전 이 두 가지 장면이 언젠가 법적인 판단을 판사든 누군가 내려야 한다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면일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항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항소를 뭐 어떤 친구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주 실시간으로 중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화 내용을 확보를 해보면 대통령실과
검사들이 통화를 했는가? 사실은 이 수사를 한다면 이것도 사실 까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당장 네. 대구고검 가 있는 네. 그 강백신 검사가 네. 이 사태 터지자마자 이거 법무부 장차관이 막았다라고 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거가 그게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검과 그 항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 사람들과 연락을 한단 말입니다. 검사들은. 그럼요. 그 증거들을 예. 알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처럼 검찰이 문제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죠. 뭐. 야 거기 상황 어때? 아 지금요 뭐 박은주랑 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호준석이 너무 막고 있어요. 방황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야 호준석 걔는 그러면 호준석을 그러면은 야 김광일한테 좀 어떻게 좀 덮쳐보라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긴밀하게 어느 정도 작동했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사 대상입니다. 최혜병 네. 사건으로 따지면 뭐 네.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맞습니다. 사실 9월 20날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한테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해 질세라 제가 개별 사건들 다 보면서 취하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거든요. 네. 그것과 등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러네요. 대장동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네. 백현동 민간업자 선고 있습니다.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구형 5년 나오고 추징 2억 나왔어요. 네. 만약에 그 1심 선고가 그대로 인용됐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과연. 그렇죠. 노만석 대행이 아직도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한동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으로 나왔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행을 놔둬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뭔가 설거지하는 역할을 뭔가 그렇습니다. 지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합리적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분명히 사법 처리할 문제들인 거예요. 네. 이거는 사법 처리가 한두 명의 사법 처리가 아니라 정말로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게이트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성호 게이트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이 지금 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성호 법무장관까지 일단 이 힘이 쭉 추동해서 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네. 이 건으로 사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우리 호구로 하냐, 그렇죠. 상명하냐, 징계하겠다라고 네. 한 순간에 네. 정권의 스탠스가 뭔지를 명확히 보여줬고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뭐 한다면은 네네. 정권 자체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붕괴되는 수순으로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만한 에너지로 이게 정권에 큰 부담과 충격을 줬고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쌓이면서 이후의 상황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쿵 넘어졌어. 피가 안 나. 괜찮네. 털고 넘어졌어. 그게 더 문제거든요. 네. 피가 안 나고 네. 그 안에서 고이면 그게 더 네. 문제입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여기서 더 폭발해서 막 피를 철철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뇌진탕이나 그럼요. 이런 계열로 뇌출혈, 뇌진탕 이걸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저는 이날 선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낮인가 어디에서 오늘 이런 선고가 있다고 이제 뭐 기사를 보여줘가지고 네.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상상치도 못하는 정도의 이런 그 지뢰박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 이재명 도처에 대통령 있죠. 관련된 사건이 맞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덮거나 없애거나 뭉개거나 하고 갈 네. 수가 없구나. 네. 결국은 다 드러날 건 드러나고 터질 건 터지고 하면서 정리돼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